자, 이번에는 제가 이 눈충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충혈에 쓰는 안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눈충혈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양분을 눈에서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눈에서는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즉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 오장부에서 만들어내서 눈에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장기에서 100만큼 만들어서 보내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불구하고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60밖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게,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대표적인 영양분이 뭐냐면 바로 피예요, 피. 그쵸? 자, 근데 피는 뭘 통해서 갑니까? 혈관을 통해서 가죠. 피는 혈관을 통해서 갑니다. 오장부에서 피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통해서 눈에 공급이 되는데, 자,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60밖에 안 가면 눈이 스스로 더 많은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눈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얘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영양을 공급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자, 혈관이 2개일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4개일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잠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눈이라면 여기 동자지 않습니까? 혈관이 2개가 있다 치면 얘들이 혈관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럼 이 원래 2개가 있을 때 60에 갔으면 4개가 있음으로 해서 한 80에 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충혈이죠. 왜냐? 충혈이라는 것은 벌겋게 돼 보이는 건데 혈관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혈관이 많아지면 눈이 벌겋게 되어 보여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혈관이 좁을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넓을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넓을 때 피가 많이 가죠. 그래서 얘들이 혈관을 스스로가 피곤해지면 스스로 넓힙니다, 이렇게. 그럼 눈으로 피가 더 갑니까? 안 갑니까? 피가 더 가고. 그렇죠. 눈으로 60 가던 게 80, 90, 100에 가서 눈에 있는 세포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눈충혈이라는 것은 눈의 병이라기보다는 눈의 보호작용이죠. 그렇죠. 눈이 스스로 더 많은 영양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이 충혈이 되면 눈으로 가는 영양은 더 증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몸이 좀 피곤해지면 충혈이 됐다가 몸이 좀 피로가 풀리면 충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없어지는데,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눈을 치료해야겠습니까? 오장부를 치료해야겠습니까? 오장부를 치료해야죠. 왜? 눈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죠. 그렇죠? 피를 공급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충혈시키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이 문제인이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100을 만들어주면 혈관이 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 눈충혈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눈충혈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한 번씩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눈이 벌겋게 돼요. 왜 터지냐면 얘가 피를 공급시키려고 이게 넓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계에 부딪혀서 팡 터져버려요. 그게 충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의 혈관이 터진 것도 사실은 눈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그럼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100을 만들면 충혈은 저절로 없어지게끔 되고 있고, 실제로 눈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오장부를 좋게 해보니까 눈충혈은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자, 눈충혈은 절대 안약을 쓰면 안 돼요. 왜 안약을 쓰면 안 되냐면, 뭐 안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안 좋은 안약이 뭐냐면, 이 안과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눈충혈 치료를 하냐면 그 약을 넣는 순간 눈충혈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어떤 약이냐면, 안과에서 오장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고 눈만 보지 않습니까? 눈만 본 상태에서 충혈을 없앨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혈관 축소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혈관 축소제를 주면 혈관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벌겋게 된 게 순간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얘가 필요에 의해서 혈관을 넓혀버린 거예요.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넓어짐으로 피가 더 가는데 혈관 축소를 지어버리면 목조름과 똑같죠. 혈관 축소가 딱 되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100이 가던 게 한 60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눈이 어떻게 됩니까? 허혈이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중에 이 약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 화학적인 약이 눈을 혈관 축소제가 떨어질 때쯤 되면 얘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또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혈관 축소제를 넣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혈관이 더 생기게 되고 충혈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져서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눈충혈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눈의 보호작용이다. 눈충혈되면 눈으로 가는 피가 더 증가한다.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장부를 치료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눈충혈을 치료할 방법은 눈을 건드리면 되지 않고 오장부를 좋게 하는 행동 자체가 눈충혈을 없애는 것이고 눈충혈은 눈의 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장부의 병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안중에 뒤에 설명하는 황반 변성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안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눈충혈을 치료하는 수술을 하는 안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눈 미백 시술을 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그 시술로 완전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젊은 여자분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눈이 충혈이 안 돼 있으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해 보이고 좀 미적으로도 좋거든요. 실제로 눈이 충혈이 안 돼 있으면 오장부가 건강하다는 말이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 실제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건강해 보이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오장부를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눈 미백 시술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수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혈관이 있으면 눈에 혈관이 있으면 그 각막에 있는 빨갛게 충혈된 혈관을 그냥 잘라내서 없애버린 거예요. 외과적인 수술로. 간단한 수술이죠. 잘라내고 없애버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혈관을 잘라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혈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라내면 안 생기죠. 다시 생기죠. 왜냐면 잘라냈으니까 이제 영양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눈이 스스로 살려고 혈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안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눈충혈을 없애는 수술을 했는데 눈이 살려고 또 혈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시 또 충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발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미백 수술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혈관을 잘라내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혈관이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는 약물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런 약물이 어떤 게냐면 대부분이 항암제예요. 항암제. 즉 혈관을 잘라내고 흰자 위에다가 혈관이 생성되지 못하게 항암제를 발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눈으로 가는 혈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가는 영양이 원래 눈이 충혈됐던 사람은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인데 혈관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눈으로 가는 영양이 예를 들어 60이 가다가 20이 간 거예요. 100이 필요한데 그럼 눈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눈에 있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있는 세포가 죽어서 괴사로 인해서 생기는 석회화라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고 통증과 전체 시술 받은 사람이 80% 정도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나머지 20%는 부작용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실제로 부작용이 안 난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눈이 안 좋았을 거예요. 눈에는 안 좋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작용을 크게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80%보다 좀 건강했었겠죠. 아니면 또 혈관을 만들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눈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혈관을 스스로 불편함을 크게 못 느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게 그렇다면 이 20%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술을 통해서 눈이 충혈이 없어진 거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20%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 치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안과 협회에서도 당연히 안 좋은 수술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복지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해서 현재는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술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안과에서도 당연히 이런 수술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안과에서도 의사협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재를 가한 걸로 알고가 있습니다. 즉,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뒤에 황반변성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가 있는 팩트를 체크를 하자면 일단 우리 눈은 피곤하면 혈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혈을 시킨다. 혈관을 넓힌다. 혈관을 넓히다 보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다. 하지만 혈관이 생기고 혈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돼서 눈의 피로가 풀린다. 그리고 오장부 기능이 좋아지면 충혈은 어느 정도 없어지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충혈을 없애기 위해서 혈관을 잘라내거나
항암제를 바르게 되면 눈에 있는 세포가 죽기 때문에 큰 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사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자, 요게 요 팩트를 체크한 이유는 뒤에 황반변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황반변성을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